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킹입니다.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 그런지 제 주변에는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확실히 시원하고 상쾌한 기온에 봄에서 무더운 여름으로 들어가는 요즘 같은 때는 일교차가 심하고 그늘과 햇빛이 내리쬐는 곳의 온도차가 심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이럴 때 보통 기력이 떨어졌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기력이 떨어지면 딱히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간다거나 약을 먹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이상하게 건강 상태가 좋은 것 같진 않죠. 기력이 떨어지면 무기력증과 감기 등 가볍지만 일상에 지장을 줄 만한 질병들에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그 중에 감기는 요즘 같은 시대 상황에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고 여간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보통은 음식으로 기력 보충을 하는데요. 보양식이라 불리는 이 음식들은 대부분 고단백, 고지방 음식으로 몸에 에너지가 될 만한 음식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삼계탕, 장어, 추어탕 등이 있죠. 근데 이것들 말고도 보양식 재료 중에 쓰러진 소도 이걸 먹으면 일어난다는 재료가 있어요. 네, 제목과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바로 낙지인데요. 낙지에는 단백질뿐이 아니라 피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간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타우린, DHA 같은 좋은 성분들이 많다고 해요. 물론 쓰러진 소가 일어난다는 건 분명히 과장된 말이겠지만 그만큼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력 회복에 좋다는 이 낙지를 이용해 낙지 요리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낙지볶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제 요리 영상들이 그렇지만 이 낙지볶음도 재료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양파를 낙지다리 굵기 정도로 잘라줍니다. 대파를 단순히 슬라이스해서 넣어줘도 되지만 대파 향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진 대파도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대파의 일부분을 다져서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익은 대파에서 나오는 단맛도 좋아요. 큼직하게 슬라이스합니다. 오징어 볶음이나 낙지 볶음에서 사용되는 당근은 반을 갈라서 긴 방향으로 썰어줍니다. 왜 이렇게 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써는 게 보통이에요. 아마 모양 때문이겠죠. 마늘도 중간 사이즈 2개 정도 다져줍니다. 간마늘 1테이블스푼 정도 사용해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마늘로 낙지볶음의 매운맛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료 준비가 얼추 끝났으니 이제 양념을 만들어 숙성시켜 놔야겠죠. 설탕 1테이블스푼, 고춧가루 2테이블스푼, 다진 마늘, 다진 파, 소금 1티스푼, 후추, 진간장 1.5테이블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런 류의 양념은 잘 섞어준 후 최소 30분 이상 숙성시켜 먹는 것이 맛있어요. 보통 식당에서는 하루 이상 숙성시켜서 사용하죠. 확실히 숙성된 양념을 비교해서 맛보시면 왜 숙성시키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무교동 낙지볶음은 콩나물과 함께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무교동 낙지볶음처럼 해볼 겁니다. 전 소면도 함께 먹을 거예요. 콩나물과 소면 둘 다 삶아서 차가운 물에 식혀줍니다. 낙지를 손질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이없게도 요즘 유튜브에서 식재료 손질하는 것도 동물학대라고 제재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어쩌겠어요. 낙지 손질법은 블로그 같은 걸 검색하셔도 많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낙지는 수분이 많아서 조리하는 중에 생각보다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낙지에서 나오는 물을 줄여주기 위해서 팬에서 초벌로 익혀줄 겁니다. 보시다시피 낙지를 익히면 물이 엄청나게 나와요. 하지만 오늘은 소면도 함께 먹을 거기 때문에 수분을 너무 많이 제거하지 않을 겁니다. 낙지는 너무 익히면 질겨져요. 낙지의 색이 약간 붉게 변할 때까지만 익혀줍니다. 어느 정도 익혀준 낙지를 먹기 편한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자, 이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미리 만들어뒀던 양념을 넣고 먼저 볶아줍니다. 양념을 먼저 볶아주면 양념에 포함된 간장이 타면서 약간의 불맛 같은 향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양념이 기름과 섞여 묽어지면서 다른 재료들을 볶을 때 조금 더 편해져요. 먼저 준비한 채소들을 한 번에 넣고 다 볶아줍니다. 양념이 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양파가 반투명해지면 낙지를 넣고 센 불에 빠르게 볶아줍니다. 낙지를 넣고 볶을 때도 너무 오래 볶으면 수분이 날아가고 낙지가 질겨지게 돼요. 센 불에 빠르게 볶아서 약간의 수분을 남기고 재료들은 모두 익혀줘야 됩니다. 이제 접시에 낙지볶음을 담고 데친 콩나물과 소면을 올려 마무리합니다. 보시다시피 낙지에서 나오는 수분을 어느 정도 제거했어도 꽤 많은 수분이 나왔어요. 만약 앞에서 낙지에서 나오는 수분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낙지에서 나온 수분으로 접시가 가득 찼겠죠. 맛있네. 이 낙지볶음은 함께 볶은 채소들과 함께 먹는 것이 더 맛있어요. 아, 낙지도 질기지 않고 쫄깃한 게 딱 좋네요. 이게 낙지 자체만 먹어도 맛있지만 양파하고 대파랑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당근이랑 같이 먹으면 그 당근 향도 함께 나서 와,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제 콩나물과 함께 먹어볼게요. 콩나물 자체가 이 낙지볶음의 맛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밋밋할 수 있는 식감을 이 콩나물로 보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먹었을 때 맛도 있고 식감도 굉장히 좋고, 예, 일석이조예요. 콩나물을 함께 먹는 무교동 낙지볶음이 왜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네요. 이 소면이 촬영하느라고 좀 지체됐더니 이렇게 떡이 됐어요. 뭐 괜찮아요. 풀면 이렇게 잘 풀립니다. 어우, 소면을 너무 많이 했나. 이렇게 낙지와 함께 먹어볼게요. 역시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소면의 맛이에요. 굉장히 맛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즐겁게 요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레시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오늘의 이지 레시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킴이었습니다.